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이어 금융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경제자유구역 조성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김포시는 전기차 산업밸리로 육성해 김포 산업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큽니다. 기존의 많은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한 사례가 드물고 김포 역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두 분의 패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정성표 김포정책연구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포시가 의욕적으로 대구면에 경제자유구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은 김포시 대구면 건물들이 일원에 약 156만 평에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부터 개성과 한겨레 연결한 해상교육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김포시 이제 전기차, 첨단 소재 부품, 그리고 지능형 기계 산업 중심의 신산업 거점 도시를 이제 이곳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말에 황항의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서 예비지구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 구조가 대상에서 최종 선정은 오늘 연말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물론 이제 김포시는 이 황해 경제자구역 김포 대구 지역 선정을 위해서 지난 19일 날 금융사 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 금융사는 교보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이 참여했고요. 또 앞서 5일에는 건설사 협약식도 체결했는데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등 총 4개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빠르게 지금 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김포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산자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적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발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경제자유구역은 7군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그 특별법이 근거법입니다. 근데 그 근거법에 의하면 이제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을 갖는 그런 그 기본 계획을 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그것을 수립하게 됐는데요.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추가 지정도 이뤄야 되고 또 전략도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마 김포시가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제자유구역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관세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금도 뭐 내지 않고 외국 기업들이 좀 들어와서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국에 7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성공한 곳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포시도 좀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평가는 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는데요. 네. 뭐 인천이나 그 부산, 그 광양 같은 것은 이제 상당한 그런 실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후에 지정된 곳들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경제 특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혜택이 많은 게 경제자유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건 완전히 면제가 되고 지방세라든가 특히 관세는 5년 동안 100%를 면제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하기에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망보다는 이것이 지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과거의 예를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저는 그런 쪽에. 아까 뭐 세금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자부에서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있나요? 예,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부에서는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 고시가 됩니다. 근데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그리고 외국인의 생활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성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일단은 한 법을 찾아보니까 7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충분한 국내 기업의 입지 수요가 확보가 가능한 곳,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정주환기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한 곳,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그리고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 경제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 방안 등 자금 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의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석표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주민 투자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 경우에 국세 관세적으로는
세는 수입 자본에 한해서 5년간 100% 면제가 되고요. 지방세 중 취득세는 지배당시 조례에서 최장 15년간 100% 면제가 가능하고요. 재산세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최장 1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포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환황해 경제권으로 네 곳을 지정했는데 그 중에 이제 김포시가 포함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환황해 경제권 조금 낯선 부분이 있거든요.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네, 사실은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해를 건너서 그 세계 1, 2위의 그 경제권인 중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앞으로 희망이 될 수 있는 남북 그 경제 측면에서 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경기도인데 그 경기도가 지금 그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한 그 면적이 너무 작고 또 두 군데 지역만 이제 그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벨트식으로 펼쳐서 거기가 시너지가 나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이제 환황의 경제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포가 지정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일단 지리적으로 봤을 때 네. 접경 지역이라서 네. 어떤 그 북한과의 뭐 리스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그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남북 경협이 이제 활성화되면 뭐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항만과 이제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김포는 이제 인천항도 가깝고 김포 공항이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지금 그 네 군데가 지금 신청을 네.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흥 정왕하고 백옷, 그다음에 그 안산의 대구, 그리고 김포 대구신데요. 이곳들이 이제 각자의 그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포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봐도 다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남북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인접해 있는 김포가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400번 도로를 통해서 지금 인천공항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또 김포공항도 물론 국내도 중요한데요. 김포공항도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도로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좀 펼쳐져 있어서 지리적으로 절대 그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큰 배후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서 그래서 전문 인력을 끌고 오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최근에 그 김포 한강 신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로서는 저는 좋은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김포만의 어떤 특징, 장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포시가 지금 전기차에 조금 목표를 두고 있어요. 네.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거죠? 예, 일단은 김포 5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 산자부에 이제 제출할 이제 신청 내용에 대한 PPT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전기 자동차, 그리고 첨단 소재 부품, 지능형 기계, 스마트 물류, 관광 레저 이총 5가지 선정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는 시증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첨단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핵심 소재 제품을 개발하고 지능형 기계 스마트 팩토리 기술 개발 및 전환 촉진하고 그리고 관광 레저로 해서 전기차 테마파크 및 이모빌리티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련돼서는 스마트 물류 대북 교류 및 물류단지 조성한다는 내용이 총 5가지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자동차 산업계획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설계,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서비스 확충, 그리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및 리빙랩 구축, 그리고 EV 관련 전문인 양성 및 연구센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경우는 2009, 그러니까 5월 기준에서 전국 6만 9천 대가 보급됐는데 지자체에 반납한 배터리가 이제 112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 사용 기간이 이제 2022년에 도래하면 총 9천여 대 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배터리 재생산에 대한 이런 지자체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김포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 전기차 배터리 재생산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이런 부분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 배터리 재사용 공장하고 산업화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전기차 관련 기업 최대 100개 이상 유치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김포시가 지금 전기차에 매진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일단 전기차 산업 전반적으로 이게 활성화돼야 되고 빨리 상용화돼야 되는 일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김포시가 이거에 대해 또 경쟁력을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인데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그 자동차 완성차 네. 이제 시장은 상당히 김포에 올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전기차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경쟁이 심합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지금 국가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이 전기차는 특히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적합한 그런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대기업이 유치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재 부품이라든가 아까 정 기자님 말씀하신 그 배터리 네. 부분이라든가 또 배터리 사용 후에 그 처리 방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 틈새인데 일종의 그런 것들에 치중을 해서 여기 특화를 시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공의 그 이유는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들어오느냐, 입지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전기차 관련된 대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해야지 이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 유치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해외에서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전기차 같은 중국 같은 경우가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에서는 해외에서는 이제 웨이차이 그룹 그리고 중통버스, 중국 군용철도기업 이제 장한자동차, 하이거 등을 좀 거론했고요. 국내로는 CJ 대은통운, SK 네트워크스, SK 이노베이션, 또 한신자동차, JJ모터스, 한국전기자동차 연합회 등 총 55개를 지금 55개 업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업이 뭐 삼성이나 LG 등 뭐 전기 배터리 같은 큰 대기업들이 올 수도 있지만 일단 김포시 자체는 풀뿌리 산업, 이 산업을 좀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본에 최근에 이 무역 보복 관련돼서 풀뿌리 산업 상당히 중요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원장님께서 이 경제자유국이 이제 성공하려면 기업 유치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제자유국이 실패한 사례들 보면 이제 외국 기업 유치에 실패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큰데 김포시도 그런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또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아까 그런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만만치가 않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기초자치단체가 한다. 이것은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지금까지 그 각 그 경제자유구역의 특정 지구들이 또 발달되기도 하니까 그것은 그 지자체가 어떤 태도로 또 시민과 그 관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결과는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김포가 만일 이제 유치가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김포가 민관 합동 어떤 그 통합 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지정 후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하영 시장께서 이렇게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의회에 뭐 동의 아닌 동의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시의회에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다는데. 네, 맞습니다. 시에서 먼저 과연 수도권에 또 줄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날 것이냐는 문제를 많이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의 입장을 어떻게 기업 지원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산자부에서 처음에 이제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게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 보복 사건을 보복 무역 경제 무역 관련해서 수도권에 인프라가 많이 정축이 돼 있고 더 번째 인력도 많이 있는데 이 풀뿌리 산업을 경제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보냈을 때는 인력 풀과 그리고 이동 소요 관련된 부분에 물류 관련돼서 제한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최근에 기류가 좀 바뀐 걸로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 김포에서 만약에 이곳을 경제자구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만큼 경쟁성이 있고 그리고 일자리 해소 부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서 김포에다 설치한 것이 맞다고 이렇게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지방 살리기에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김포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능하느냐,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는 뭐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균형 발전 정책은 뭐 그건 아주 굉장히 올바른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것이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파인 튜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수도권이라 그래서
어떤 거를 너무 그 막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좀 보완해주고 또 틈새가 있으면 거기에 입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 전기 자동차 같은 부분은 아까 중소기업에 적합한 그런 그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대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어서 제가 볼 땐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에서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시가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포시만의 어떤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하영 시장이 이 경제자유 추진에 관련돼서 약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은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워낙 그쪽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됐던 지역이라서 경제자유 추진을 통해서 환경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인 이점만으로 김포가 좋다고 해서 이 경제 자유구역 조성에 대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이 일단 좋아야 되고 도시 기반 시설, 철도, 물류 등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만약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투기 소유만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자들만 많이 모여들고 결국에는 못 쓰는 그런 곳으로 될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토지를 조성한 공급가를 얼마 했지, 목적성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입지 제한 등도 확인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혹시나 분양이 안 되려면 또 다른 그 추후 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포시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요. 다른 곳을 봐도 만약에 자유구역 추진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 추가적인 계획들을 반드시 세워야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 뭐 도시 기반 시설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김포시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저는 이제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자유구역의 가장 좋은 점이 토지를 굉장히 싼 값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지역이 지금 한 86%가 사유지고 14% 정도가 국공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토지 조성 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조절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환경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장들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 이전에 대한 어떤 동력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 경제 자유구역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품 소재 산업을 이제 그 경제 자유구로 이전케 하는 그런 그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지금 뭐 그 얘기를 하기는 좀 빠릅니다만은 결국은 그 산업 구조를 재배치하는 데에도 이것이 저는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괜찮은 전략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김포시가 이제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이달 안에 산자부 예비 신청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비 신청서를 내게 되면 언제쯤 지정 확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김포시는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해서 9월 말쯤 이제 산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한 12월, 일단 계획상은 10일 초순에 되어 있지만 김포시는 일단 말까지 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 초까지 또 길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서류가 너무 많이 내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는데 좀 면밀히 검토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12월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관련된 정한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정한 시장은 조금 분위기는 좋다. 기류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이 부분에서 좀 많은 걸 오픈하려고 하지 않은 시에서 이유는 다른 시에서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걸 다 오픈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바로 쫓아와서 이 모든 것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참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첨언을 좀 드리면요. 네. 사실은 경제 자유구역은 어떤 규모의 경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황해 경제 자유구역이 4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면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황해 경제권, 그 환황해 경제 벨트라는 측면에서 지금 위까지 벨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건 일종의 뭐 꼭 그 검증된 거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추가 지정이 좀 경기도에서는 많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내년 초에는 김포시가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모으게 됩니다. 자, 경제자유구로 김포시의 산업 생태계가 변화가 생길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도 결정되는 순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